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자녀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며느리는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 가족이니까 가장 가깝고 편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가까움이 오히려 서운함과 상처가 되는 순간이 있죠. 사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가족끼리도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서운함을 덜어내고 더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고 두 아들과 손주 3명을 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깨달은 가족끼리도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바로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기대를 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을 주고 며느리가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남편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 쌓이고 서운함으로 변하며 결국 관계의 벽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때 큰아들이 자주 연락해 주길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를 생각한다면 먼저 연락해 주겠지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을 때마다 혼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큰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방문했던 날입니다. 저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설레었죠. 그런데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바쁜 통화를 이어갔고 금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상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대화다운 대화 한마디 못하고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서운함은 사실 아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제가 품었던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저를 보러 온 것이었는데 저는 그 노력과 배려를 보지 못하고 저만의 기대 속에서 실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가족에게 품는 기대를 조금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실천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을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큰아들에게 오늘은 바쁘니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물어보니 너무 큰 기대를 품지 않게 되더군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소통하다 보니 실망도 줄고 관계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먼저 행동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 서운했던 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잘 지내니?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먼저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짧게라도
시간을 내어 찾아와 준 것에 대해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건네니 저 스스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아들과의 관계도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기대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는 말을요.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내려놓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조금만 조율하고 덜어내는 연습을 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작은 기대를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끼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각자 자기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질 때 자주 발생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오면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했고, 때로는 며느리와 자녀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관여하곤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지치고 제 삶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둘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며느리가 바쁘다고 손주를 자주 맡기곤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손주는 내 가족이니 내가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매번 흔쾌히 받아들였죠. 하지만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해서 감기까지 걸렸는데도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니 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쳤고 제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제 역할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이 요청한 도움에 대해 솔직히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올 때 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 라고 부드럽게 거절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느리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었고 생각보다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한계를 정하니 가족들도 제 노력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가 좋아하는 독서와 산책을 즐기며 하루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시간을 쓰기 시작하니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움을 줄 때에도 부담 없이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결국 가족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각자 자기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족 간의 독립성과 존중을 키워줍니다.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만 주고받을 때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너무 가까우면 다툼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까움이 때로는 관계를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종종 작은 말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죠. 사실 남편과의 다툼은 서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다 보니 작은 말 실수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상대방의 행동에서 단점을 더 쉽게 찾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로에게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애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천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남편과 붙어 있으면서 생겼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저는 저만의 시간을 따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오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자신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가 생기니 다툼도 훨씬 줄어들더군요. 두 번째로 상대방의 단점을 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에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보다 단점이 더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행동에서 단점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의 장점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커피를 준비해 줄 때 항상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니 저도 남편도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불만이 생기면 바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시간을 두고 제 감정을 정리한 뒤에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잊어버린 일이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바쁘셨다는 걸 이해해요. 라는 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면 남편도 제 마음을 더 잘 받아들이더군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애정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있으면서 상대방의 단점만을 보게 된다면 관계는 금세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가족 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서로 피곤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그 가까움이 때로는 지나친 간섭과 관심으로 변해 서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 점을 절실히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들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식사는 잘 챙겨 먹니? 왜 그렇게 바빠?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애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지만 아들의 반응은 종종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답을 피하거나 짧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한 번은 큰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제가 왜 요즘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이니?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일을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자주 물으시니까 더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한 말들이 아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제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천 가능한 몇 가지를 정해 간섭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와의 통화에서도 세세한 질문 대신 요즘 잘 지내지?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자녀도 저와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되더군요. 두 번째로 자녀의 선택을 믿고 맡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결정에 대해 조언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말 대신 그들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발 물러서니 자녀들이 저를 더 신뢰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저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저 자신을 돌보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제 삶을 채워나가니 자녀들에게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를 돌보며 여유를 찾으니 자녀들도 저를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간섭을 조금 줄이고 서로를 믿고 맡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적당한 거리와 신뢰를 유지하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가족 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은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예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도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 관계를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면 종종 음식을 준비해 오거나 설거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고마웠지만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대신 다음엔 이런 것도 준비해 오면 좋겠네 라고 말한 적도 있었죠. 그 말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제가 설거지를 하던 중 며느리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한 일을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해준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의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제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족 안에는 예의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걸까? 어쩌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예의를 잊게 만든 건 아닐까. 사실 가족은 가장 가깝고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감사와 존중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 후 저는 작지만 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일에도 감사의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해 오거나 설거지를 도울 때마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힘이 돼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훨씬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를 먼저 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곤 했던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 후부터는 며느리나 자녀들과의 갈등에서
내가 조금 더 배려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족 간의 긴장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돕거나 자녀가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줄 때 그 노력을 존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상대방의 정성과 애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공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예의는 작은 것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가깝고 편한 사이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감사와 사과의 표현이 쌓일 때 가족 간의 관계는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더 따뜻한 유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적당한 거리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더 깊은 유대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물샘지혜였습니다.